이수정입니다. 오랜만에 디로그 온으로 인사드립니다. 지난달에 태국에 다녀와서 열심히 비행하고 왔고 지금은 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새싹이 피어나고 있는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봄이 다가오면 가슴이 두근두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바로 XC를 좋아하시는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크로스컨트리 XC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을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빈치 테스트 파일럿 임문섭 이사님입니다. 짜란! 안녕하세요, 임문섭입니다. 안녕하세요. 봄이 되면서 XC를 준비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이제 봄이 오고 있는데 지금 XC를 하려면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기본적으로 평상시에 저희들이 많이 준비를 해놔야 되거든요. 당연히 글라이더와 장비 관련된 건 다 있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무전기, GPS 그런 계기류 같은 거는 미리 충전도 해 놓으시고 다 하셔야 되는 거는 기본인 거죠. 그 외에 두꺼운 장갑 그리고 두꺼운 옷 들은 기본적으로 입고 비행을 하셔야 장시간 비행을 하면 멀리 날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덥다고 얇게 옷을 입어버리면 쌀쌀해지면서 좀 소변에 마려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따뜻하게 옷을 입어야 비행에만 집중해서 멀리 날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XC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장시간 비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제 기본적으로 기상을 체크하죠. 그리고 두 번째, 다음 그 기상에 맞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루트를 설정합니다. 그 루트를 좀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가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구글 어스를 통해 가지고 지형을 보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비행할 멤버들을 구성을 합니다. 왜냐면 혼자 비행을 해가지고 가도 되지만 어쨌든 비행 자체가 우리가 장거리 그룹 비행이 워낙 유리하다 보니 내 스스로 혼자만 계속 공격하다가 가면 끝내는 실패를 할 확률이 높겠죠. 근데 이제 몇 사람이 같이 가면 서로 확률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그룹 비행에 하는 게 좋고, 그 외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에너지바나 그리고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 아니면 에너지 드링크 이런 거를 준비해 주셔서 비행 중에 저희들이 섭취를 하면 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일단은 많이 맑아지고 정신 판단을 할 수 있는 판단력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 같은 경우는 하늘에서 좀 될 수 있으면 많이 마셔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변 관련된 게 때문에 불안해 하시는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비콘돔에 빅튜브를 꼽아가지고 이제 소변을 하늘에서 보는 경우도 많죠. 유럽의 거의 한 80% 이상은 다 그렇게 쓰고 있고, 여자 같은 경우는 디펜더 패드라고 했나 그런 식으로 그런 걸 착용하고 하기 때문에 여자분들도 이제 그런 걸 다 발견은 할 수 있으니까 하늘에서 그런 방법으로 다 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물을 댈 수 있으면 좀 많이 마셔주는 게 맑아지는데, 썸을 잡고 이럴 때 생각 자체가 계속 맑아지기 때문에 좋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에너지바는 언제 드세요? 에너지바 같은 경우는 비행 중간중간 계속 먹습니다. 그러면은 XC를 하기에 좋은 기상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 이쪽 한국은 이제 스프링 시즌이죠. 봄이 되면 초보자들이 비행하기에는 조금은 기상이 껄끄러울 수 있지만, 어쨌든 중상급자 이상 크로스컨트리 원하는 사람들이면 적당히 바람도 불고 워낙 1교차 도시마다 보니까 썸을 좋게 튀죠. 5, 6m씩만 튀어도 충분히 좋은 기록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시즌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가을 같은 경우는 이제 확실히 봄보다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한국 기록들은 다 봄에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날이 얼마나 될까요? 날씨가 우리가 엑스하기 좋은 날이 생각을 해보진 않았어요. 그래도 한 이때까지 비행한 걸 생각해 보면
20일, 뭐 한 30일 맥스 정도는 있지 않았나 1년에. 이게 언제 며칠이 있다기보다는 평상시에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대비를 해놓으면 어차피 기상은 예보는 미리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거에 맞춰서 비행을 하면 되니까 그거를 며칠이 남아있다 이런 걸 결과적으로 생각을 하고 비행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XC 할 때 코스를 어떻게 정하면 좋은지 한번 설명 부탁드려요. 예. 비행 코스가 중요합니다. 예.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일단 아까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비행하면서 저희들이 기상을 보고 그다음 코스를 설정을 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구글어스를 통해서 우리가 미리 이제 뭐 어떻게 갈지 날씨에 따라 이제 루트를 정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뭐 요즘 장거리를 이제 양평에서 대부분 하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북서가 불면 남동으로 이제 날아갈 수 있는 루트가 아주 좋아요. 일단 단양까지 내려가는데 한 100km 정도 되는데 여기서 직선으로 단양까지는 뭐 산세들이 다 좋아서 특별히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 단양 소백산을 지나면 이제 그 뒤로 약간 좀 평야가 나오면서 이제 높은 산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낮게 있는 뭐 언덕 같은 그런 스타일들이라 우리가 구름길만 제대로 있다고 하면 우리가 쉽게 갈 수 있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조금은 힘들게 좀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바람이 불었을 때 백풍으로 이제 내려가는 게 일단 절십조 그걸 정풍으로 뭐 치고 올라간다는 거는 그거는 뭐 거리 기록을 깬다기보다는 뭔가를 이 뭐 안 되는 걸 좀 해내려고 하는 그런 목표가 틀린 거고 그거는 뭐 기록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랬을 때 백풍으로 일단 내려가는 게 제일 쉽게 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백풍이라고 무조건 일자로만 가는 게 아니고 약간 산세를 보면서 약간 45도 정도로 이렇게 틀어가지고 측백풍으로 가도 되는 거고 좀 길게 비행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양평에서 저희들이 가다 보니까 북서가 불 때가 좀 쉽게 갈 수 있거든요. 왜 북서를 좋아하냐면 남동 쪽으로 어쨌든 그 철도 기차 라인들이 쫙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뭐 남동으로 내려가다가 주위에 내려가지고 바로 요 기차역 어딘지 확인해서 이렇게 쉽게 올 수가 있는 게 있는데 제 같은 경우 한 150km 정도 날아갔었나요 그때? 날아갔는데 착륙하면서 기차역 지도로 확인하고 택시 불러놓고 그래서 패킹 바로 하고 택시가 오더라고요. 택시 타고 한 20분 만에 뭐 기차역 도착해가지고 또 가니까 또 기차가 또 바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2시간 만에 뭐 양평 다시 돌아왔죠. 쉽게. 당연히 누가 픽업을 와주면 쉽게 할 수 있지만 또 누군가 한 사람은 또 희생을 해야 되고 그걸 계속 따라와야 되니까 라이브 트랙을 보고 서로 좀 피곤할 수 있으니까 뭐 내가 즐기려고 갔는데 내 스스로도 올 줄도 알아야 되죠. 그러니 이렇게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도 미리 미리 좀 확인해 놓으시면 좀 쉽게 그런 걸 부담 없이 갈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XC 할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예, 비행하면서 기본적으로 미리 뭐 안전에 관련된 글라이드 컨트롤에 대해서는 미리 다 하셔야 되는 거고 그 외에 다른 게 있다고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혼자 비행하지 마시고 혹시 그룹을 지어서 가든지 같이 동료가 좀 있어야 혹시나 또 이제 안전상 내가 뭐 혹시 뭐 낙하산병가 내린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주위에 누가 있어야만 그게 또 바로 빠르게 대처가 되기 때문에 단독 비행보다는 그룹 비행이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주위 사람들한테 제가 비행을 한다는 걸 알리고 그 휴대폰에 보면 어플리케이션이지 않습니까? 저기 뭐가 있지? 에어 트리뷰 라이브 트랙 되는 기능이 있죠. 라이브 트랙을 켜서 가시면 픽업을 오시는 분은 그걸 보고 따라올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안전상 주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놓으면 그걸 보고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외에 요즘 오는 많은 GPS 계기들이 라이브 트랙 기능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거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공역 문제가 있죠. 에어스페이스. 이거는 어느 나라를 가든 다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
미리 공역을 다운받으셔가지고 이제 GPS에 넣어놓으면 계기에 공역 위치도 나오고 미리 거리 세팅도 넣으면 알람도 울리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그걸 모르고 가기 때문에 공역에 들어가고 이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공역 관련된 거는 중요시 생각하시고, 비행 공역은 그냥 경고가 아니고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 비행 금지 구역. 그러니 공역 안에 절대 들어가시면 안 돼요.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 비행 기록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트랙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죠. 비행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뭐 잘했든 못했든 잘한 거면 잘한 걸 분석할 수 있는 거고 못하면 못한 걸 분석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같은 동료가 같이 비행을 했다면 왜 늦었는지도 트랙을 보고도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공부에도 나에 대한 비행 발전에 대해서도 많이 도움이 돼요. 그러니 트랙 로그는 항시 저장을 해가지고 모아 놓으셔야 되는 거고, 자격증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트랙 로그 장거리 비행 기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꼭 저장을 해 두셔야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GPS 기록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XC 트랙이었죠? 그거는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요즘 뭐 워낙 좋은 세상이라 스마트폰으로 다 트랙 로그가 저장이 되죠. 최고 일단은 많이 쓰는 게 XC 트랙. 이게 기본적으로 뭐 일반 판매되는 GPS 바리오 그런 기능과 거의 흡사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좀 없는 거라고 이제 기압계가 안에 있다는 게 그게 좀 틀린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뭐 크로스컨트리 자유비행 XC 하면서는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제일 좋은 거는 어쨌든 이 엑스트랙에서는 지도를 미리 다운 받아 볼 수 있기 때문에 등고선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행을 하면서도 하늘에서 내가 좀 확대 축소를 좀 많이 합니다. 순간적으로 이때 이쪽으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좀 그 엑스 트랙에 대한 지도를 좀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XC에 도전하시는 분들한테 조언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제 XC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지금 도전하시는 분들 미리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그냥 뭐 이륙에서 뭐 고도 잡고 내리고 이런 게 아니, 기상이 좋아지면 언제든지 우리가 뭐 크로스컨트리를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리 뭐 옷도 좀 준비를 하시고 미리, 그리고 고도를 잡으면서 그냥 고도를 잡는 게 아니고 누구보다 빠르게 잡는다는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날씨가 된다고 했을 때는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게 준비가 항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비행을 하다가 엑시를 가다가 나는 기록을 위해서 좀 더 가고 싶어, 이런 게 기상이 점점 안 좋아지고 바람이 거칠지거나 카스트가 너무 세거나 이런데 끝까지 가려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한테 날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 그 하루 못 갔다고 해서 우리가 뭐 특별히 바뀔 게 없어요. 차라리 포기할 때 과감하게 포기하고,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자연을 이용만 하면 돼요. 이기려고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 포기할 때 포기하지 아시는 분이 최고의 엑시 파일럿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XC 전문가의 멋진 조언이었습니다. 오늘은 XC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